초코송이 냠냠님께서 선생님, 여드름 압출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소독만 잘하고 혼자서 압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독약을 바르게 되면 피부 표면에만 소독약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드름균은 피부의 모공 안쪽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독약으로 그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드름약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을 아무리 발라도 뭐 베타딘이나 강한 걸 해도 그 균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뭐 당연히 소독하고 하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짜서 조금 잘 나오는 걸 짜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무리해서 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빨간 여드름은 무리해서 짜면 염증이 있다는 것은 그 벽이 굉장히 얇고 잘 터집니다. 그래서 짜고 나서 피가 생긴다고 하면 그 잘못 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최영현님, 블루라이트 여드름의 효과는 어떤가요? 블루라이트 여드름, 특히 우리가 면포성 여드름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빨간 여드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좀 자주 해야 되는데요. 가정용으로도 블루라이트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쓰는 건 좀 더 강한 파워를 쓰고요. 근데 블루라이트를 너무 자주 하면 여드름에는 좀 좋을 수 있지만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노화를 약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 우리가 거기에 뭐 우리가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권장되는 양 정도만 사용하셔야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 블루라이트 유해성이 있는 빛 아닌가요?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는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여드름에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여드름이 아닌 다른 데에 쓰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레드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라이트는 좀 더 파장이 긴데 걔는 유해성이 좀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쓰는 블루라이트나 아니면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블루라이트는 자외선 영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부작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자외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크림 바르는 거, 뭐 B나 A 같은 경우에 B하고 A하고도 100배 차이 정도 나거든요, 유해성이. 그래서 크게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또 우리나라 분들은 좋다고 그러면 뭐 매일 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코송이 얌얌님, 여드름이 염증성이라면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여드름 염증성인 거 맞는데요.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먹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항생제를 자꾸 먹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그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생제를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여드름이 심할 때만 좀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는 뭐 항생제 중에는 우리 세파계 항생제라는 걸 피부에는 많이 쓰는데 그 약은 또 여드름에 효과가 없습니다.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약은 T식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계열의 항생제고 이 항생제는 주로 여드름 밖에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무 여드름이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최영현 님이 염증성 여드름이 심합니다. 이소티논 복용하고 골드 PTT 중에 뭐가 더 여드름에 효과적일까요? 이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소티논 같은 약을 소량을 먹느냐 아니면 과량을 먹느냐 적정량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드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이소티논 소량 복용하는 것보다는 뭐 레이저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요. 먹는 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먹는 약이 용량을 올리면 더 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PTT는 제일 큰 단점이 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소티논 같은 거 약 매일 먹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골드 PTT는 약을 안 먹고도 치료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 압출 잘못하면 흉터지는 거 맞죠? 가정에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거 적절하게 하는데 병원에 나오시기 힘들면 한두 개 테스트 해보시고요. 피 안 나고 별로 통증 없이 잘 짤 수 있으면 짜셔도 되는데
무리하게 짜면 무조건 이제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한 게 꼭 흉터로 가진 않지만 흉터가 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압출 잘못하면 흉터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드름이 너무 크거나 염증이 아주 심한 거는 압출을 잘해도 그거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압출과 관계없이도 그냥도 흉이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자르는 게 맞겠죠. WJC님, 아큐테인 오랄 여드름 처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아큐테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시는데 외국에서는 아큐테인이란 상품으로 나오죠. 성분명으로는 이소트리티노인이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과학에는 로아큐탄이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아큐테인이라고 하고 돼 있는데 여드름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아큐테인. 그리고 심한 중증 여드름인 경우에는 아큐테인을 꼭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조절이 안 된다면 이 약 이소트레티노인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외국에서는 비교적 적정 용량, 자기 몸무게가 한 50kg라면 한 5달까지 먹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용량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알이나 이틀에 한 알 정도 이렇게 처방해서 사용하면 피지도 줄고 여드름도 좀 억제시킬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심하신 분은 양을 늘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적정한 용량을 사용하면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아큐테인을 먹게 되면 그 먹는 동안은 절대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가지면 절대 안 되고요. 끊고 나서 한 달 이후에는 괜찮은데 조금 여유 텀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뭐 아기를 갖지 말고 그 이후에 아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큐테인이 피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기는 떨어뜨립니다. 대신 우리가 입술이나 코, 눈의 점막이 약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약을 먹고 조금 건조하면 뭐 본인이 견딜 정도면 괜찮은 거고요. 립밤이나 바세린 그리고 인공 눈물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초코송이 얌얌님, 오늘 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지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음식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어떤 선생님은 뭐 먹지 말라, 어떤 선생님은 뭐 먹지 말라 뭐 있는데 현재까지 100%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건 여드름에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단 거 있잖아요. 너무 단 거. 초콜릿 이런 거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른 몸에도 안 좋으니까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청소년들 우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유제품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드름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지도 않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는 많이 먹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청소년기라면 뭐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유제품, 우유 많이 드시는 게 키 크고 성장에도 좋잖아요.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어떤 것만 먹으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뭐라고 이야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여드름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여드름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피지도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소는 매일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어도 소 보면 안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하고 여드름하고 관련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 예도 들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여드름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나 골든 님이 적외선 치료기가 피부에도 적절한 효능이 있을까요? 적외선 치료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외선 치료기가 너무 파장이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붉은 빛만 나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쓰는가 하면 관절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적외선이 파장이 길다는 것은 피부 속 깊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깊게 들어가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요. 피부는 적외선 치료기보다는 우리가 그 붉은색이 나오는 치료기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말고 레드라이트 이런 것이 피부 노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무조건 좋다고 많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양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스텔라피님, 여드름에 좋다는 걸 다 해봐도 낫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자꾸 재발하는데 약하고 치료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여드름이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낫는 좋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병원에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여드름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물 치료나 관리 같은 거 잘하면 금방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약 먹는다고 내일 들어가게는 할 수 없지만 한 2주 열심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하고 치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고요. 뭐 둘 다 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약은 우리가 먹으면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농도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치료는 여드름을 빨리 좋게 합니다. 그래서 약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바른 약 같으면 거의 한 달 이상 발라야 되고요. 먹는 약도 2주 이상은 먹어야지만 효과를 나타내는데 치료는 한 번 받아도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거라는 건 없고요. 재발을 걱정하신다면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거나 아니면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치료, PTT, 골드 PTT나 아니면 PDT 같은 걸 좀 하면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좀 센 치료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드름 안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필이너프님, 여드름이 술이나 담배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술은 어떤 영향이 있고 담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술, 담배 이거 딱 묻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술, 담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어떻게 안 좋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고요. 외부에서도 거의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가 왜 안 좋은가 하면 우리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거 알잖아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것처럼 담배는 여기에다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다 하면 이 주위에 열도 있고 그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피부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노화가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요. 여드름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드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요. 술은 우리가 뭐 한 잔, 두 잔 먹으면 여드름인데 약간 붉어지는 거. 술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조금 붉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안 먹잖아요. 회식하면 술 많이 먹고 뭐 떡이 될 정도로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몸에 스트레스가 엄청 가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여드름 조금 있으신 분 전날 밤새워 보세요. 다음날 바로 여드름 올라옵니다. 우리 지금 10월 달에 중간고사 많이들 보잖아요. 중간고사 때문에 피부과에 못 오지만 끝나면 피부과에 학생들 많이 옵니다. 왜? 밥잠 안 자고 공부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잠 못 자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영향 주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코송 냠냠님, 써마지 등 피부 관리하는 시술 중에 피부에 자극이 오는 시술은 여드름에 악영향을 줄까요? 아마 피부과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골라서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레이저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피부가 약간 탄력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여드름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내에 여드름이 약간 올라온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체질적으로 그 여드름균이라든지 모공이 사이즈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신 데 가서 방문하시면 가벼운 치료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써마지 말씀하셨는데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치료인데 이건 오히려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드름이 있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신 성인 여드름 경우에 써마지 하면 여드름도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 네. 제 기억에는 30대부터 여드름이 안 생겼는데 특이 체질인가요? 그 전에 많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사춘기 때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 증가되면 여드름이 막 생기는데요. 그 호르몬이 피지선에 반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데는 코하고 이마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여기부터 생기죠. T존부터 생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U존에 생깁니다. U존은 피지선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 호르몬의 강도나 나이에 따라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 여기 생겼다가 그 다음 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턱이나 입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성인용 여드름인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입주에만 생기느냐. 그거는 안에 있는 피지선의 그 민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20대 후반, 30대 정도 되면 여드름이 안 생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대에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40대 이후에도 생기는 성인형 여드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이 체질 전혀 아니고요. 정상 체질입니다. 루카스님, 몇 년째 턱 라인에만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는데 다양한 제품,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성인형 여드름은 턱 라인에만 잘 생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는 성인형 여드름은 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거보다는요, 이 나이대가 되면 뭐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에 잘 생기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이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화나거나 싸워야 될 때는 장이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고요. 항생제도 먹으면 그때뿐이고요. 항생제 먹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을 깔아앉히는 거지 예방을 하는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결절성이나 하면 좀 심한 편인데요. 결절성 염증성 여드름이 납니다. 클린디올 액도 계속 써보는데 처음에는 효과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재발이 작고 여드름이 좀 심하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피지를 억제하는 치료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피지 조절제를 조금 복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뭐 PDT나 PTT 같은 치료를 조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팡님, 1% 우유는 먹어도 되죠. 1%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우유 다 드셔도 됩니다.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죠. 여드름보다. 몸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먹는데요. 간혹 우유를 먹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 같으면 한번 우유를 끊었을 때하고 먹었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고요. 연관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되면 그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우유를 먹는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 그건 아니니까 유제품 편하게 드세요. 음식에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라면 인스턴트 먹고 여드름이 올라온다. 뭐 그렇다면 인스턴트 음식을 끊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정성훈님, 여드름 흔적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드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인 흉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붉은 자국들, 그리고 세 번째는 색소 침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약물 치료, 흉터는 약물로 안 됩니다. 흉터 말고 붉은 자국이나 갈색 같은 것은 바른 약물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붉은 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빔 퍼펙터 레이저, 빨간 거 치료하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갈색은 레이저 토닝이나 아니면 그 미백 약물 같은 걸 좀 하면 흔적들이 흐려지고요. 페인 흉터는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뭐 모양과 크기,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현님, 골드 PTT 효과는 영구적인가요? 뭐 의사 입장에서 영구적이냐 평생 가느냐 이런 답을 들으면 참 좀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도 인생이 뭐 길어야 한 80일 거잖아요. 80년 동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이 효과가 오래 가는지 적게 가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치료를 하고 6개월 동안의 연구가 있고요. 1년짜리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짜리 연구가 있습니다. 10년짜리 연구는 어떤 환자를 치료하고 그 사람을 10년 뒤에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치료를 한 사람을 데이터를 모아갖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당뇨라든지 혈압약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뭐 10년짜리 연구가 나와 있지만 대개는 6개월 연구면 꽤 긴 거고요. 1년, 2년이면 굉장히 긴 연구인데 골드 PTT 효과는 거의 2년까지 논문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년 정도 지났는데도 효과가 지속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오래 간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팡님, 16살 아들이 화농성 여드름이 심해요. 이제 몸까지 나요. 여드름 붉은 자국이 온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자국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우선 여드름은 빨리 잡아서 여드름이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몸까지 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좀 남자답고 남성 호르몬이 좀 강하면
우리 박지성 아시잖아요. 얼굴에 여드름 많이 생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여드름 많이 생기는데 이 여드름이 호르몬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 건강하게 하는 게 여드름하고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이처럼 심하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바르는약입니다. 바르는약 중에 최근에 뭐 아크리프라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몸 여드름에 쓸 수 있는 약이 나와 있고 이 16세라면 그 약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부터 시작을 해보는데 한 달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요. 만약에 반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화농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먹는 약물하고 일시적으로 같이 써서 붉은 여드름을 잡고 그 자국을 괴로 조금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다른 건 안 해봤으면 약물 치료 효과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 고려해 보시고요.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뭐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루나 골드님, 크레오신도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길까요?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크레오신도 오래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드름 심할 때만 조금씩 이렇게 톡톡 찍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초코송이 얌얌님, 스트레스로 인한 여드름에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접근을 달리할까요?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푸셔야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좀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명상이나 아니면 푸는 방법들을 뭐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그런 걸 좀 해서 여드름 좀 줄이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김한국님, 여드름 짜고 양볼에 붉은 자국이 남는데 그 자리에 다시 여드름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드름 짜고 양볼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으면 어떤 여드름은 한 군데 계속 나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여드름만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뭐 아그네스 같은 걸로 약간 찢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붉은 자국 같으면 프리마와 같이 붉은 자국에 특화되어 있는 레이저를 쏘아 갖고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텔라 피님, 아그네스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그네스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에 이렇게 모공 속에 넣어서 하는데 절연침이라고 위쪽은 코팅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만 열이 발생돼서 여드름 치료합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치료가 좋은 거는 여드름이 한 군데 계속 나는 여드름에는 이 치료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얼굴에 모공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아그네스를 하나하나 꽂아갖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여드름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아그네스가 좋고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우에는 PDT나 골드 PTT 같은 치료 방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지선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아리 님이 생리할 무렵이면 여드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자분들 생리 전에 많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생리할 때 많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많이 그러시다면 약물을 약간 복용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임약 같은 거 드시는 분이 있는데 피임약 중에 일부는 여드름을 조금 줄여주는 피임약들이, 모든 피임약이 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그런 약을 쓰시면 되고요. 생리할 때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 치료도 그냥 일반적인 치료하고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거나 비약물적인 레이저 관리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훈님, 염증성 여드름이 일주일에 한두 개 납니다. 많지는 않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소티논을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염증성 여드름, 이소티논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이 약은 아까 피지를 조절하는 약물인데 염증성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염증성, 비염증성에 모두 도움이 되는데 염증성 여드름에도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뭐 약국에 가서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티논 이야기할 때 뭐 정성훈님이 아마 남자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라면 절대 먹는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사람들이 또 야, 이 약이 너무 독해서 임신할 때 그런 거 아니냐. 독한 게 아니라 몸에서 우리 보통 약은 하루 되면 다 빠져나가는데 이 약은
혹시 몰라서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하고 완전히 다 빠져나오고 나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임신을 하셔야 됩니다. 독해서가 아니라 약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떼홀릭님이 여드름 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드름 약은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이상, 3개월 정도는 복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크게 여드름 약은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하나는 항생제 계열이 있고 하나는 피지 조절제 계열로 나누었는데, 항생제 계열의 약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고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생제 내성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다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장기니까요. 그 정도 복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뭐 한 4달 이상 복용해야지만 뭐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피검사 같은 걸 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은 체크를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요즘 뭐 여드름 나오고 그러면 전 나이가 50 넘었는데 가끔 뭐 잠 못 자고 그러면 한두 개 올라오면 가끔 피지 조절제 한두 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 약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드름 치료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해야지만 치료 효과도 빠르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여드름 흉터로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피부가 좋다는 분들이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부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데 이 관자놀이 같은데 여드름 몇 개 나면 여기가 푹푹 파이거든요. 그런 흉터는 굉장히 보기가 싫고요. 뺨 쪽에도 그렇고. 또 여드름을 방치하게 되면 모공이 넓어집니다. 이게 피지선이기 때문에 피지에서 기름이 많이 나가는데 제대로 못 나가면 쌓여서 모공이 면포가 생겨서 여드름으로 진행되고요. 제대로 나가는 경우에도 피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관이 넓어지는 게 모공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공이 넓어지면 화장도 잘 안 되고 피부결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흉터로 가지 않기 위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뭐 여드름 청소년기에 다 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병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병들은 대부분 뭐 성인병 나이가 들어서 생기지 뭐 우리가 20대 때 10대 때 안 생기잖아요. 10대 때 생기는 병은 아마 여드름이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나이대가 피부에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학교도 안 가겠다는 친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방 안에만 계속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드름도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뭐 여드름 치료가 뭐 굉장히 센 약물들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항생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피지 조절제 같은 것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5달, 6달 이렇게 하루에 복용해서 부작용을 많이 갖고들 오셨는데 최근에는 저용량요법이 개발되어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이고 피지의 밸런스도 잘 맞춰서 고운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또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우리가 피부 관리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염증성 여드름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재발을 막는 이런 다양한 방법도 있고, 과거에는 PDT 같은 경우에는 뭐 자외선 차단이나 아니면 하고 나서는 뭐 밖에 못 돌아다녔는데 최근에는 골드 PTT 같은 방법이 나와서 시중에 이렇게 뭐 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 뭐 점심시간에 하고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술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헐리우드 레이저 필이나 이런 GD 필이라고 그러는데 피부에 발라서 하면 모공도 열어주고 피부에 있는 색소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결도 정리해주는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나는 치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면 맑고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필 이너프님이 로아큐탄도 내성이 있나요? 오래 복용하면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로아큐탄 성분은 내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보통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 피지선이 커져 있어요. 근데 약을 많이 들면 이 피지선이 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응할 피지선이 조금 떨어져서 효과가 조금 덜 나온다고 좋은 거죠. 조금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지 밸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씁니다. 쓰면 피부 결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그런 비타민 A 성분을 또 피부에 바르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스티바라고 나와 있는데 걔는 여드름도 줄여주고 여드름에 의한 붉은 자국이나 갈색 자국, 또 하나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안 생기시는 나이 드신 분도 얼굴에 지속적으로 바릅니다. 특히 이제 뭐 제 환자분 중에는 얼굴하고 목에 많이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피부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도 좋아지고요. 그분들이 하나 까먹으시는 게 손입니다. 손 같은 데 발라줘도 피부결이 고와집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나 아니면 피부 노화 치료, 이런 치료는 꾸준한 게 죄입니다. 꾸준한 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햇볕은 꾸준하게 공기력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꾸준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약물들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최영현 님이 약 복용과 함께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얼굴 전체에 난 여드름에 효과적인 조합이 있을까요? 얼굴 전체에 난 여드름에는 우리가 뭐 붉은 여드름이면 붉은 여드름에 맞는 시술이나 약물하고요. 그리고 피지선에 작용하는 약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